주기자 라이브 오늘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탄핵을 이끈 숨은 주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의원 오셨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엄 이후에 잠도 못 주무시고 예. 계속 열일하시던데 지금은 조금 괜찮으십니까? 예, 2월 3일 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어서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네. 그들부터 계속 저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예. 집회 참석하고 예. 그리고 14일 날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로는 네. 저는 광주 내려가서 이제 지역구도 가서 들러보시는. 이제 5.18 묘지 참배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에서 그 팀원이 돼서 네. 여러 가지 진상을 밝히는데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잡는데 양분남. 윤석열 시대에 왜 양분남이 필요한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목도하고 계신데요.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삼영 전 총경 모셨습니다. 유삼영 총경님은 바깥에 있네요. 경찰청 국수본 앞입니다. 국수본 앞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후배 경찰들 쪼는 것 같아서 네.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런데 저는 유삼영 총경하면요 이상민 장관한테 쿠데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그랬죠? 예, 제가 원조 쿠데타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제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경찰국을 하면 안 된다는 경찰서장 회의를 했는데 네. 그 서장 회의를 가리켜서 그 당시 행안부 장관이 이 쿠데타라고 했고 제가 네. 국회에 가서 이 경찰국을 설립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쿠데타다. 쿠데타 일당이다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한 적이 그래가지고 잘렸죠. 잘렸습니다. 네, 그렇죠. 자, 사실상 제가 네. 의원 면직은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진짜 검사 양분남 의원님 반갑습니다. 류삼영 총경 같은 분이 경찰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23 내란 사태가 보름 지났습니다. 와, 보름 지는 아직도 저는 꿈 같다 이런 생각이 하는데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계엄령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었는데 찾아봤더니 2022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직후에 탄핵 때 그때 계엄령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글을 써놨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제가 그때 페북에 썼는데 저 사진 보셨습니까, 두 분? 안 보이셨죠? 예, 오늘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헌재에 가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전에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이 답이다. 이런 집회가 계속 광화문 태극기 부대에서는 열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바 나오셨을 거예요. 네. 예. 흑인 분들인데 외국인들이죠. 저 계엄령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텐데 저렇게 다니셨어요. 정권을 뺏기느니 전쟁을 하자. 계엄령 선포하자. 탱크 동원해라. 지금 캄보디아에서 몇천 명 몇만 명 죽여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엄령 얘기를 합니다. 네, 웃겼어. 참 그런데 좀 사실적이지 않죠. 저 사진 보니 저런 얘기가 계속 예. 있었어요. 예. 네. 자, 오늘 사진 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에서 미국 CIA에 신고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연예인들 사진이 있는데 저 옆에 김어준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삼영 총경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다. CIA에 신고해야 된답니다. 주진우 기자는 왜 없는지 저도 서운해요. 많이 섭섭하시겠습니다. 많이 섭섭해요. 체포본 명단에도 안 계시더만은 탄핵 그러니까요. 찬성 리스트에도 안 오르셨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발하세요. 양분남 의원님, 예. 저게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네. 예. CIA에 신고하면 그 수사를 하겠습니까? CIA에 왜 얘기하는지. CIA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FBI 가야 돼요. 그거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CIA가 뭔지 FBI CIA가 저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건진법사 구속됐습니다. 건진법사를 어제 체포했거든요. 오늘 구속영장을 바로 치더라고요. 하루 만에 2018년 정치자금 받았다 이 얘기인데 예. 이 기사 보고 예. 양분남 의원님 좀 다른 생각하셨을 텐데 예. 왜 그럴까요?
그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예. 가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겁니다. 네. 검찰은 힘 있는 자나 힘 있는 자의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한다 네. 하면 그 힘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씨가 네. 대통령이 있을 때는 건진법사 손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니까 그 하이에나는 죽은 고기를 뜯어먹은 것처럼 예.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건진 법사가 시그널일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주변에 네. 권력에 기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찰에 잡혀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진법사는 이미 캐비넷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거의 맞습니다. 저는요. 2024년 선거에 개입했던 건진법사를 제가 쫓고 있었어요. 김어준 총수하고 둘이 얘기를 해서 최근에 제가 건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수사기관은 파악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날 구속됐습니다. 자, 유삼영 총경님 그 얘기는 저희가 취재하고 있으니 나중에 얘기. 그리고 또 천공이란 자가 나왔습니다. 이천공 씨가 나와가지고 네. 유는 하늘이 내린 사람 3개월 내에 상황 바뀐다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천공 씨가 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다음 체포 대상은 체포 차례 순서는 전공에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명태균 자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는 왜 명태균이 박주민을 불렀는지 그리고 명태균이 홍준표 가만 안 놔두겠다 자꾸 나발버리면 끝장낸다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요 내용의 그 마쿠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예. 다음 방송 시간에 나는 다 아는데 궁금해 죽겠는데 궁금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하고 어제 저희가 자 국회 탄핵이 끝났습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고 수사의 시간인데 헌재에서 믿을맨 정영식 재판관이 있다. 그래서 용산과 국민의힘에서는 의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6명 헌법재판관 중에 제가 용산과 그리고 보수 진영을 쭉 취재해봤더니 2명 아니면 3명은 기각이다. 얘기를 합니다. 2+알파는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믿을매는 정영식 재판관이라는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했어요. 아까 보셨죠? 이분이 제 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네.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의 성향과 그때 제가 지금 정영식 판사가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는지 얼마나 확신범인지 연기도 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한 게 아니라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거의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제가 썼던 페북 글을 조금 볼까요? 자, 2018년 2월 7일에 했습니다. 정영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풀어줬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집행유예를 낮춰줬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식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하는데 그 당시에 비판이 일자 조선일보로 그 다음날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저렇게 썼습니다. 진 쪽에서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재용이 이겼다는 건가요? 정영식이 이겼다는 거예요? 국민이 졌다는 얘기인지요? 자, 판사가 자기 판결을 변호하려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던 판사님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인터뷰를 보고 이재용이 이겼다는 얘기냐, 정영식이 이겼다는 얘기냐, 국민이 졌다는 얘기냐, 저 워딩이 윤석열 검사의 워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진선미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때 언제 어디에다 적어놨는데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적어놨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하고 정영식 판사가 풀어줬어요. 그때 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자, 이재용 2심 재판부 정영식 판사 국외 도피 의사 없다. 단지 장소가 외국이어서. 아니 외국으로 돈을 빼돌렸는데 그게 의사가 없었고 단지 외국에다 놨던 거다. 국외 도피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지 밥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저 워딩이 윤석열 검사의 워딩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적어놨던 글을 제가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삼성 이재용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이거 좀 짚어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삼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화이트칼라 범죄, 경제 범죄 처벌할 수 없다. 기업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아버지 기업에서 작은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고 비율 조정해서 합병해라. 가치가 높다고 그러면 된다. 이걸 삼성을 처벌할 수 없다면 서울대 경영학과 교과서로 가르치자. 윤석열 검사가 대노하면서 정영식 판사한테 욕을 퍼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혐오하던 정영식 판사를 혐오하던 윤석열 검사가 혐오하던 정영식 판사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별다른 관계는 없었어요. 둘이 친분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 작년 12월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탄핵을 그리고 주심으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 걱정했어요. 작년부터.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염두에 두겠구나. 그 얘기는 탄핵 얘기나 계엄령 얘기는 저는 보수 진영, 정광훈 목사나 보수 진영에서 들어서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윤석열이 할지는 몰랐습니다. 양분남 의원님. 네, 흥미롭죠? 흥미롭습니다. 윤석열 씨가 네.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네. 언젠가 탄핵이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실드를 친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정 재판관이 주심되는 걸 보고 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이상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꼭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할지라도 네. 이 윤석열 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예. 그리고 내란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전 세계인이, 네. 전 국민이 네.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괴상하고 네. 이상하다 할지라도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제발 저의 염려가 예, 그냥 염려에 그치길 바란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유삼영 총경님. 그런데 그거를 1년 전부터 준비했다 하면 정말 주도 면밀한 쿠데타 계획이었고, 저는 박선영 그분을 진실과 하해 위원장으로 한 거는 이제 부랴부랴 쿠데타 이제 현재 판결에 대비한구나 알았는데, 1년 전쯤에 이미 정영식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이 쿠데타에 대한 이 현재 판결을 대비하고 있었다. 정말 주도 면밀한 쿠데타 계획이었구나 하고. 네. 진섬 의원도 다 계획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댓글에 헌법재판관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성향까지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쓸쓸하고 씁쓸하고 슬프네요. 천공 건진법사의 명박사까지 이게 다 뭐예요? 자, 저희가 취재가 잘 돼 있으니까 저희가 차차 쭉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헌재의 시간이고 수사의 시간입니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 대표로 양분남 의원 그리고 경찰 대표로 유삼영 총경을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합니다. 자, 과연 내란범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지연 작전, 침대 축구 작전 과연 수사기관에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용 휴대전화, 이른바 비화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을 공조부는 내란 사건 수사 국면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찰 공수처 공조수사본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신경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수사 혼선이 지속될 경우 적법한 수사였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결국에는 내란죄 피의자들에게만 좋은 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수처랑 경찰이랑 검찰이랑 막 우리가 한다 뭐 제대로 평소 때는 수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된다 막 나서더라고요. 정리가 되는 거는 같습니다만 이걸 어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지금 네, 윤석열 씨 내란죄가 되니까 네, 여러 기관이 공수처, 경찰, 검찰 네, 막 달라들고 있습니다. 네, 하이에나가 네. 죽은 고기를 뜯어먹으러 달라든 같은 것은 그런 게 연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럼 내란 법률적으로 따져서 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네, 어느 기관에 있냐가 중요할 겁니다. 예, 중요한데 현행 법상으로는 명문의 법상으로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없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을 최초에 수사를 하겠다고 덤벼들었던 것도 제 생각에 경찰일 겁니다. 네, 제가 12월 5일 날 예. 5일 날 행안부 현안 질의를 하면서 네. 지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수사본부장한테 네. 즉시 김용일을 출국금지로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질의 중에 나가서 네. 밑에 직원에게 조치를 해라. 그때 출국금지로. 그때 저기 직접 질문하다가 아니다 지금 나가서 지금 전화하라고 나가겠어요. 그 예, 얘기했어요. 예, 예. 아 그거 찾아야 되는데. 예, 그걸 했고 네, 그처럼 기민하게 대처했습니다. 네, 그 검찰은 아마 그보다 뒤에 김용현을 출국금지했을 것 같은 예.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수사의 의지면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 관할권에 있어서 검찰이 관할권 있냐, 예, 공수처가 관할권 있냐, 네, 경찰은 법상 관할권이 있다. 네, 근데 공수처와 검찰은 과연 관할권 있냐? 네, 두 기관은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논거로서 검찰이 주장하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1항 가호 나호 가나 다목을 보면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개시 범위가 나오는데 부패,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와 예, 이와 관련된 범죄, 예, 경찰 공무원과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청법에. 그런데 한동훈 장관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부패 범죄가 어떤 게 부패 범죄냐? 이 부패 범죄 카테고리에 엄청난 많은 범죄를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 집어넣은 범죄 중 하나가 직권남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다. 내란죄가. 네, 즉 검찰청법 4조 1항 가호와 가이로 가목 다목과 관련된다고 네, 주장을 해서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김용현 씨 영장을 발부를 해줍니다. 네, 발부를 해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시적으로 내란죄에 관할권이 있다 없다라고 명시적인 표현을 약간 내둘러 가면서 이런 표현하죠. 검찰청법 4조 1항 이로 가다가 아니라 나다다. 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나다. 가다는 뭐죠?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네, 검사가 주장했는데 판사는 나다.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다. 네. 경찰 공무원이 누굽니까? 경찰청장, 차장. 서울청장. 김용현과 공범이니까 네,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영장을 발부해 줬어요. 이것은 명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어마무시한 사건인데 예, 이걸 영장을 기각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 예, 그걸 우려해서 영장을 일단 발부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할권이 없는 것이고 공수처는 관할권이 있는가? 공수처는 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공수처법에 보면은 내란죄 관할권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공수처는 검찰보다는 내란죄 촌수가 한 촌수 가까워. 공수처 법에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아, 예, 내란죄는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거기도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로 해서 네.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할권이 문제가 되는데 관할권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나중에 재판이 됐을 때 예, 관할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위법서집 증거 등에서 증거 등이 없어져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뭐 누가 수사해 좋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공소 기각을 맞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오늘은 누가 수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검을 가야 되고 현재
경찰이 하는 수사든 공수처가 하는 수사든 네. 검찰이 하는 수사 이것은 과도기적 수사로 가야 된다. 예. 그 결국은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발의한 특검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습 특검법을 하나 네. 이제 이미 했고 또 하나는 내란죄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에서 네. 결국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갈 것이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상황이죠. 특검으로 간다. 예. 4조 1항 나다가 아니고 가다다 이런 거는 참 혼자서 어려운 문제예요. 또 어려운 문제네요. 그걸 다 외우는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아직도 검찰정법 4조 제1항 제1호 가나 다해서 가다가 아니고 나다. 알았어요. 네. 가다가 아니고 나다. 알겠어요. 네. 유삼영 총경님, 자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수사를 다 안 했죠. 네. 가만히 이제 집중해 보니까 죽은 거 비슷하게 보이니까 이제 확 달라드는 거죠. 하이에나 하이에나 맞네요. 때는 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네.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시체 뜯어먹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양분남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으로 험결 없는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 증거의 증명력이 없어지고 위법 수집 절차로 이 공소 기각이거나 증거의 증명력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특검 가면 모든 절차를 원상으로 해서 특검에서 다시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은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 그 하는 것은 검찰발 구태타입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까? 자, 그런데요. 경찰은 계속 너무 눈치 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검찰은 권력형 비리는 전혀 수사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권력자가 죽으니까 거의 죽었다 생각하니까 달려들어요. 다 믿기가 어려워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믿기 어려운데 얘기하는데 자,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경찰이 수사들을 하든 기소는 검찰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 있으니까 특별검찰 특검으로 하면 특검이 특검으로. 하죠. 자, 네. 자. 하나는 좀 이제 안심이 됩니다. 검찰이 아니라 특검으로 가서 거기에 근데 염려스러운 것은 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검사가 기소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시간상 할 수도 있어요. 검찰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거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금요 특검이 네. 지금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 있습니다. 예. 7명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특검 후보를 2명을 추천을 하잖아요. 네. 추천하면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한 명 찍겠죠. 이 사람이 특검이 돼서 뭐 사무실도 임대하고 수사관도 뽑고 시간이 특검도 걸려요. 뽑고 많이 걸려요. 걸려요. 예. 그 전에 기소합니다. 기소예요?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검찰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기소를 목표로 수사할 겁니다. 대통령을 기소한다고요? 대통령 말고. 예. 대통령은 공수처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공수처 대통령이 기소권이 없어요. 예. 그것이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걸 굉장히 타임라인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지. 윤석열 씨를 잡아다가 예. 공수처에서 구속했다. 예. 냉큼 검찰로 보낸다. 예. 기소 못하니까 검찰로 보낼 예. 거니까.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기소를 해버릴 수가 있죠. 특검이 수사를 해야 개시 전에. 자,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 범죄자를 수사하는 겁니다. 근데 범죄자의 범죄 중에 일부만 이렇게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재판에서 다퉈요. 그러니까 기소해서 구멍을 내거나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검찰이 지금껏 보여준 신뢰도를 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막아야죠.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건 특검 전에 기소하는 건 막아야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예. 윤석열 씨를 이게 수사를 해서 구속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과 예. 우리가 상설 특검이 됐든 내란 특검이 됐든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시기와 뭐 얼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신호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걱정하는 바고 이거 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일단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주는 거를 경찰의 수사를 응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계속 막히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옵니다. 일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됐습니다. 용산에서 거부합니다. 서버 압수수색했는데 오늘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또 거부해가지고 또 불발됐습니다. 또 말리고 있는데 유삼영 총경님, 경찰을 이 압수수색 자꾸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는데 이 거부하더라도 수사는 해야죠. 뚫고 나가야죠. 말로만 하니까 그렇죠. 몸을 사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강제력을 그 압수 영장이 있으니까 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이자 허가장이기 때문에 네. 그건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뭐 조사관 몇 명 보내가 압수할 건 아니죠. 힘이 필요하면 사람을 많이 보내든지 그렇습니까? 방탄복을 입고 보내든지 그렇습니까? 가야죠. 자, 제가 대통령실을 취재해봤는데 경찰이 큰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경찰에서 계속 대통령실에서 탄핵 서류나 헌재에서 보낸 서류나 경찰 서류는 계속 수신 거부하고 안 받는다 이렇게 하더니 꽃다발은 막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자, 대통령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이시죠? 저기 안에는 보세요. 네.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찰들 많이 갔어요? 경찰들 많이 들어갔어요? 18명 압수수색. 저희 몰라요. 그래요? 잘 돼야 될 텐데. 경찰이 수사를 해야 돼, 이번에. 잘해야 돼요. 기자님 진짜 영광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세요. 이번에 경찰이 해야 될 수사를 검찰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수분이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겠다. 대통령 힘내세요. 이번에 서울대 나사모님. 서울대 나사모. 아, 서울대 나라사랑 모임인가 봐.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소리. 이재명과 중국 친중 내란 세력과 싸우세요. 오늘 몇 번째 오세요? 네? 배달 많이 옵니까? 많이 오네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겁니까? 전화 주문합니까? 그래요? 20몇 개요? 21개. 어제도? 어제는 몇 개? 어제 20개? 2주 사라져서 2주로? 나중에 나가면 더 많이 나가겠다. 나오겠어. 고생하세요. 우리 얼마나? 아까 여기 대단한 남자 실시간 뭐가나. 나 주진우씨. 알겠어요. 나 촛불 때까지 들고. 알겠어요. 당신은 그래서 얼굴이 알려졌잖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지지를 취재 보도해야지. 내가 경남 그래도 졸라가 8년을 싸우고 있어. 여당 야당 할 것이지 대한민국 선거 자체가 사기라고. 아, 그래서 윤석열이 압수수색 했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데? 아니 그한테 말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 시를 하고 있다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엄모로 몰지 말고 부정선거 진실을 보도하세요. 고생하십시오. 아니요 다수가 아니고 선거가 조작 사기라니까. 여당 야당 할 것도 있지만 조작 사기라니까. 제발 깍싸고 깨어나시라고. 자, 주진우 씨, 제발 깍싸고 깨어나세요. 김어준도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선거, 다 깨어나야 돼. 네, 다 깨어나야 됩니다. 국가입니다. 팬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의 화는 받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조하나 그리고 탄핵 서류는 계속해서 수치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한 문구 중간에 계엄령이 치료제다 그러면서 와 대통령 대박 천재 막 이런 문구가 있는데 참 저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건가 봐요. 저런 걸 많이 봐서 지금 생각이 전도된 거예요. 현실 자각을 못한다고. 지금도 그 보수 유튜브만 계속 네. 보고 계신지. 네. 더 많이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네. 심리적 치료제네요. 네. 경찰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 네. 지금 경찰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단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구속했습니다. 수뇌부가 없는 초유의 상태인데 경찰 수사 제대로 할까요? 경찰 수사 어떻게 될지 저희가 국회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던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경찰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찰 안에 아직 내란 동조자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무서워요. 걱정돼요. 얘기합니다. 경찰에 향한 걱정과 우려 아직 큽니다. 류삼영 총경님. 경찰은 먼저 사죄를 해야 됩니다. 경찰은 이번 그 내란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연루가 됐고 잘못된 지휘로 지금 내란에 동조한 형태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먼저 사죄를 해야 됩니다. 네. 경찰의 책임 있는 아니면 대부분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를 한 이후에 예. 그 국가와 국민 앞에 지은 큰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네. 목숨을 걸어놓고 이 수사에 임해야 됩니다. 네. 경찰은 이번에 이 사건 잘 못하면 이 경찰 국수본 조직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명운을 띈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안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조직과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마음으로 모든 수사 절차에 임해야 됩니다. 경찰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경찰만이 유일한 법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너무 쫄지 말고 예. 그동안 검찰에 주눅 들고 예. 대통령한테 휘둘리고 하는 이런 건 잊어버리고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오히려 절차를 훼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신속하게 목숨을 걸고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런데 경찰에도 수사를 잘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잘하던 일 잘하던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이번 수사에서 배제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옷을 벗었고 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멀리 지방이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경찰국 사태로 인해서 경찰서장 회의를 했던 여러 경찰을 걱정하고 양심 있는 총경들이 다 배제가 되고 주요 보직에서 수사 보직도 안 주고 경찰서장 보직도 잘 안 줘요. 예. 그렇게 해서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길들이게 합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의 고위 인사들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함으로써 정권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세야, 정권에 맞선 사람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배제당한다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 경찰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거부를 명확하게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경찰들은 류삼영 총경의 용기를 배워라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 얘기만 하면 저렇게 눈이 이글이글하고 저렇게 아직도 막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수사에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중요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우리가 하겠다 맨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공수처에 윤석열 씨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을 우리는 수사 못한다고 공수처나 공조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인들은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분남 의원님? 지금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공수처가 요구를 하면 수사를 넘기도록 넘겨야 돼. 근데 지금까지 안 넘기다가 넘기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 검찰에 수사권을 넘겨라 했을 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넘겨갖고 예.
김용현에 대해서는 넘기지 않았는데 넘기지 않은 이유가 뭔가 아마 공수처에서 요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왜 그러냐? 이미 김용현에 대한 신병이 아니라 예. 신병 예. 몸을 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관행상 몸을 확보한 기관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래서 김용현에 대해서는 넘기지 않고 있는 거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윤석열 씨 빼고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현이죠. 김용이죠. 네. 이 진짜 수사에 있어서 보배덩 거지. 네.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예. 8일 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네. 더 붙이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한 거죠. 그렇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은 출석도 안 할 것이고 네, 살이 출석을 많죠.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묵비를 할 겁니다. 아, 네. 사실상 그 윤석열이나 이상민은 수사해봐야 수사 나올 건더기가 없어요. 네. 알짜들은 전부 다 김용현이나 그 사령관들이기 군인들,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윤석열을 줄 테니까 이건 우리가 하자. 이거 딜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요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첩을 취소한 거, 이첩 요구를 취소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뼈와 살. 지적 좋았어요. 적절했습니다. 자, 지난 8일 새벽이었습니다. 김용현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검찰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진 출석합니다. 새벽에. 그리고는 구속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짚어봐야 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갑니다. 손 떼라. 검찰은 손 떼라. 검찰은 장난치지 마라.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군 관계자 이 내란의 주역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검찰이 당연히 손을 떼야 되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예. 이첩을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를 안 한 줄 알았는데 이첩을 취소했다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첩 요구를 안 한 거죠. 네. 이첩을 강력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공수처에서는 왜 김용현에 대해서 이첩 요구를 취소했는지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에서 신병을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보이고 또 검찰과 예. 일정 부분은 뭐 윤석열 이사민은 너희들하고 현물이 아니니까 네. 현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 이런 계획이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를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아니고 검사한 게 아닙니다. 예. 중앙지검 검사 군 장성 수사 권한이 없어요. 군 검찰에서 군 검찰이 네. 수사하고 있고 파견했죠. 중앙지검 검사가 군 검사를 지휘할 권한도 없습니다. 네. 군 검사가 군 장성에 대해서는 네.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검찰과는 무관한 것이죠. 네. 오늘 그런데 검찰 특수본 예. 본부장을 비롯한 그 담당 수사 검사들이 총장이 공수처에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수사를 준비하고 대통령 수사는 누가 하고 장관 수사는 누가 하겠다 수사 검사까지 지명해 놨는데 지금 왜 넘겼냐 하면서 반발했다는데 이 검찰 내 갈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검찰이 제가 최근에 이 검찰 현직에 있는 검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왜 너희들이 수사를 하느냐? 네. 검찰이. 네. 근데 검찰은 나름대로 이번 사건, 이번 수사에 있어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우리는 이제 조만간에 검찰청이 해체가 된다. 검찰 개혁은 뭐 윤석열로부터. 네. 검찰은 어차피 해체가 된다. 네. 우리는 공소청으로 남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이 어마무시한 국가적 큰 사건에 있어서 네. 우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네. 국민으로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네. 이게 명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 또 하나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던 행태에 비했을 때 국민의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민간인 김용현은 딸려 들어갔어도 가장 중요한 민간인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씨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를 하니까 예. 중앙지검에서 특수부에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찰로 전직 경찰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저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구테타 수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 결과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번 그 피의자가 주 피의자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네. 자기를 임명했거나 자기하고 근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논리에 의하면 기피나 회피를 해야 되고 기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정도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 수사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에서 수사를 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진짜 영악하고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청렴한 검찰은 의리 있는 조폭만큼이나 모순되는 말 같아요. 얘기하는데 그렇네요. 헌재가 아니라 검찰청 가서 촛불을 들어야 하나.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양분남 의원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게 경찰에서 이제 김용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그날 새벽에 그 예. 다음 날 새벽에 그 김용현이 검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객관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좀 네. 추리해 보면 검찰에서 연락을 해주고 얘기가 됐겠죠. 예, 온나 해갖고 오라 해갖고 검찰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자진 출석해놓고는 체포한 거기 때문에 네. 김용현이가 판단한 게 아니고 예.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끌고 가로채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버텨도 경찰이 버텨도 시민들이 참지 않습니다. 이제 정의가 참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윤석열의 체포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소환장을 보냅니다. 뭐 안 받아도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관도 계속 부릅니다. 이게 체포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대목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대통령 체포의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상상 못한 일이 벌어져 버렸으니까 양분남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자, 유삼영 총경님,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체포할 수도 있고 체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경찰이 해야죠. 경찰입니까? 예. 그런데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걱정이 됩니다. 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딴 거냐? 경호처의 반발이 무서워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경찰이 마다한다면 네.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경호처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경호할 권리가 있다, 그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그 해석이 잘못된 게고 공무집행방해로 판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할 수 있음을 2번, 3번 하고 예, 무력으로라도 진압을 해서 그걸 제지를 뚫고 윤석열 체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체포 가능합니까? 지금 체포는 네. 해야 되고 가능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압수수색을 제대로 못했다고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한테 꼭 질타할 부분은 아닙니다. 네, 국가의 기밀을 보고하는 장소라든지 예. 공무상 비밀에 속한 장소는 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예. 관리자, 그 공무소의 장에 승낙을 득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번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판사가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네, 임의 제출을 받고 가능한 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한계가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나 체포영장이든 체포든 구속영이든 구속영장 집행이든 여기서 그러한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네, 비밀 장소든 뭐 국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경호처 직원이 권총 빼두고 달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현실적 문제가 돼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질의 때 경찰청 차장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 대비를 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젠가 오늘 공수처장이
대통령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이러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라고 공문을 보냈고 또한 경호처도 정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한 예.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물리적 행사가 있을 때 네. 그것을 방어하는 경호 의무가 있는 것이지 예. 적법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그걸 할 수가 경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적법한 그렇지. 그래 법 집행인데. 영장은 영장에서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네. 그건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지 네. 불법적인 대통령 유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경호처에서도 영장이 발부되면은 거기서 자기 스스로도 자제를 하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최악의 경우에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대항하면은 경찰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자신감과 그런 대안이 필요하죠. 네. 검찰에서 2번의 소환 요청을 했는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경찰 공동수사본부에서도 소환을 한 번 했고 또 2차 소환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체포 시기에 대해서도 좀 예상할 수 있나요? 체포 시기는 지금 영장을 받는 게 안전 긴급 체포하기에는 그 경호처하고 마찰이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2번 갖고 경찰에서 1번 했고 3번의 출석 체포 영장이 발부 요건이 그 출석에 불응할 때인데 네. 2번, 3번 기회를 줬고 물론 거부됐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예. 그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이제 시간적인 아니면 그 법률적인 요건은 충족했다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고 공수처에서 청구를 해주면 네. 체포영장을 받아서 하는 거는 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집중이 안 됩니다. 다른 일 하다가도 뉴스 봐야 됩니다.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싶네요.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도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 제대로 갑니다. 주제는 심각한데 꽁트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현실이 좀 너무 아이러니해요. 현실이 너무 초현실적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상상도 못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투표권 갖는 딸아이랑 보고 있습니다. 검찰 횡포를 조금씩 알아가겠죠. 자, 검찰 개혁의 기수로 윤석열이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자고요.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깨우치러 윤석열 씨가 나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연말이 희망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자, 우리 역사는 유유히 전진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계엄 이후에 10일 만에 다 바로잡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자, 헌재의 시간을 늦추겠다. 수사의 시간을 늦추겠다. 윤석열 씨 그리고 용산 그리고 그 공범들의 생각은 국민의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내란 주동자들하고 내란 혐의자들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건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양분남 의원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적 의사표시는 아직 하지 않았죠. 내일쯤 어떻게 네,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지난번에 윤석열 씨는 최상병도 그 해병 사령관 임 사단장 예. 그걸 자기가 지시해서 봐준 게 되면은 직권남용죄가 돼서 자기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도 이것이 만약 특검이 발효가 된다면은 그 불똥이 자기에도 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이 특검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기가 형사적으로 책임질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 없고 또한 이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한다면은 네.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그 적극적 헌법 보호 의무를 저버린 일이기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자입니다. 자신이 역사에
지은 죄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탄핵의 대상이었는데 네.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밀어넣은 상태죠. 그렇죠. 만일에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내란 공범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이건 명백한 그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범죄 혐의자를 그 자리에 둔 이유가 뭔지 역사 앞에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지금 상식에 따라서 국민의 편에 서겠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검의 시간인데요. 자,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열심히 수사하고 결국은 특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양분남 의원님도 유삼영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특검이 빨리 가동해야 되는데.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가능한. 네. 이제 내란 일반 특검이 내란 특검은 뭐 네. 조만간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고 네. 상설 특검도 저희들이 특검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저는 10일을 넘기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 뭐 통지서를 거부하는데 롯데리아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옳은 말. 통지서를 거부하는 것은 본인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면 그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요건을 네. 본인이 스스로 충족시키고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헌재에서 탄핵 사유를 쌓아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기자님, 내란 정리되면 무궁화 훈장 드릴게요 얘기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이 얘기 나왔고요. 이명박 구속시켰을 때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부 쪽에서 나오긴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전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요. 안 옵니다. 자, 설마 수사 안 하겠어, 이 정도 되면 체포 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정치권에 검찰에 경찰에 이렇게 맡겨놨는데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제 정신이니까 그런 사람들 만났지 않습니까? 양분남 의원님 말처럼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구멍 기소 안 됩니다. 검찰의 기습 기소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꼼수. 자,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키겠습니다. 저 두 분이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못 자게 저희가 뒤에서 막 괴롭혀가지고 계속 막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자,